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2월 14일 많은 부자들은 돈 벌기도 좋아하지만 책 읽기도 좋아한다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가 마이너스 2.1%, 나스닥이 마이너스 4%, S&P 500이 마이너스 0.9%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주 일제 하락, 백신주 고공행진했다. 오미크론 변이 관련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금 리오프닝 테마에 그늘이 지고 있습니다. 항공 및 여행 관련주들은 이날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백신주들은 4에서 5%대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빠지고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서도 완연하게 시장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날의 백신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일단 위험한 것은 내려놓자. 미국 개미들 밈 처분 나서. 밈은 밈 주식 말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 오미크론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맞물려 있죠.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도 AMC나 게임스탑 같은 밈 주식 이런 종목을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팔아치우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이게 좀 등락을 변동성이 극대화돼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맛이 있어줘야지 이걸 투자하는 의미가 있는데 계속해서 횡보하거나 떨어지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오미크론 테이퍼링 변수 걱정이 많다. 현재 가장 불안정한 상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은 사실 불확실한 상황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제는 페드가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강하게 매파적으로 파월이 변신할 것인가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걱정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관점에서 보면 매파적인 스탠스에 따른 주가 하락은 역발상적으로 투자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저는 그 기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천천히 매수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액 4,250만 원 좀 넘어가고 있고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저축하듯이 모아 나가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디즈니 5만 원, 포드, 애플, 알파벳 각각 1만 원씩, 엔비디아 22만 원, 블로, 스퀘어가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명 변경한 대표적인 큰 회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고 스퀘어가 블로그로 바뀌어 있는데 그 두 개의 종목을 다 들고 있게 되었네요. 어쩌다 보니까 유니티 10만 원, AT&T 5만 원, 총 50만 원 매수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나는 적금보다 5배 이상 버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중에서입니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투자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투자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의 마음을 읽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죠.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여 투자의 흐름을 통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인문학적 사고가 기본 체력으로 다져져 있어야 한다. 심리학적인 지식도 있으면 좋겠죠. 한국의 젊은 부자들,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 박용석 저자는 젊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투자 관련 책은 거의 없고 인문학 책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투자 관련 책을 안 읽으신다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다 읽었고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인간 본연의 심리 그런 것들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읽혀요. 인문학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와 사람에 대한 걸 더 연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집에 가지고 있어야 할 책으로는 사마천의 사기열전,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 성경, 그리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플루타르코스의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었다. 제가 읽어본 책은 여기에 사기열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감명을 받은 책으로는 톨스토이의 안나 까렌이나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는 봤겠죠. 허먼 멜빌의 모비딕은 봤어요. 조나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이건 어릴 때 다들 많이 읽으셨겠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걸 과연 읽었을지 굉장히 의문인데 읽기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막스 베버가 쓴 책 중에도 자본주의의 그 청교도적인 관점에서 왜 칼뱅의 그런
직업 설명서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해서 이 선의지를 갖고 발전하게 됐나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인데 실제로 이거를 읽었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노자의 도덕경, 사마천의 사기열전, 헤로도토스의 역사 등이 꼽혔다. 좋은 책들 많이 나옵니다. 저자 얘기입니다. 나 또한 1년에 1000권 이상의 책을 읽는데 1000권이라고 하십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들은 역시나 인문학 책들이다. 집에는 온통 나와 가족들의 책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닥에도 책이 깔려 있다. 우리 사무실 벽에 책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사무실보다는 집에서 주로 책을 읽기 때문에 중요한 책들은 집에 놓아두는 편이다. 집에 있는 책을 보면 문학, 역사, 철학책이 99%이고 주식이나 투자 관련 책은 거의 사무실에 있다. 책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느냐고 묻는 사람들한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책을 많이 사라라는 겁니다. 복권을 사야 복권에 당첨될 수 있듯이 일단 책을 많이 사야 책을 읽을 수가 있다. 나는 매주 월요일에 25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책을 주문한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이상을 쓰려면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100만 원 쉽지 않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정해놓은 금액만큼 무조건 책을 구입한다. 책 구입 금액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정을 하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매주 매월 일정액의 책을 주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책의 금액을 떠나서 의미가 있는 지점이긴 합니다. 분명히 그래도 좀 사야지 우리가 주식 투자도 뭐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해놔야 관심이 가듯이 읽고 싶은 책은 좀 사놓으면 보게는 돼요. 도서관에서 빌리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막 안 읽게 되는 경우도 많고 빨리 읽고 대충 읽고 막 좀 읽고서 다 봤어 뭐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사놓으면 좀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내 거니까요, 그렇죠? 물론 뭐 경우에 따른 다르겠지만 실제 뭐 책을 안 보시고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많죠. 뭐 꼭 이 사례가 정비례해서 그렇게 파악이 되진 않겠지만 꽤나 많은 사례를 우리가 비슷하게 부자이신 분들이 책을 많이 읽는 그런 경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도 하루에 10시간 정도, 지금도 그러신다고 해요. 10시간 정도는 투자와 관련된 글이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낸다는 건 글을 읽을 시간 플러스 생각하는 시간이겠죠. 빌 게이츠도 자신은 책을 굉장히 빠르게 읽는 능력이 있어서 그게 나의 자부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는 나이 먹을수록 그 능력이 책을 빠르게 읽는 나의 능력이 저하될까 봐 그게 두렵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빨리 책을 읽어낸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꼭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같이 대단한 세계적인 인물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내가 성공을 지금 안 했어도 책을 좋아한다면 성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특히나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볼 수 있는 최준철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님이나 라이프 자산운용 이채원 대표님 등을 살펴보면 많은 책과 리포트를 읽어가면서 어찌 보면 하루 종일 글을 읽고서 해석하는 데 시간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의 손봉석 회계사님은 1년에 1000권을 읽는다고 하시는데 이건 사실 좀 너무 방대한 양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살짝 진짜 정말 그렇다고? 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하루에 거의 뭐 365일이니까 3권꼴로 읽어내신다는 건데 회계사 업무와 사업을 하시면서도 하루에 3권이면 바쁜 날은 한 권도 못 읽는 날도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거의 주말에 6권 이상 읽어내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면 정말 좀 놀랍죠. 저 같은 경우도 북튜브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책을 읽으려고 했었고 책도 좋아하는 편이라 보통 평균 한 달에 한 5권에서 10권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1년 하면 대략 한 80에서 100권 정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읽는 책은 옛날에는 소설이나 인문학 서적들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투자에 관심을 쏟으면서 경제 경영서 위주로 좀 보게 되고요. 아무래도 비문학 그런 돈 버는 이야기들이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가끔 지칠 때는 자기계발서 너도 할 수 있어 류의 자기계발서 꺼내보곤 합니다. 소설은 잘 집중이 좀 안 되더라고요. 소설책 읽을 시간에 그냥 뭐 넷플릭스나 뭐 드라마 같은 걸 본다든지 하고 잘 안 읽게 되는데 그래도 인간의 본연의 그런 성격이나 그런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소설만한 게 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사실 많은 경우에 시장이 넘쳐나는 정보는 소음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투자를 해나가시면서 받아들여야 될 정보의 창구와 횟수
양등을 정해 놓으시고 내가 딱 정한 정도만 받아들이시는 게 오랜 기간 투자를 하시는데 더 유리한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 책에서 말한 대로 인문학 책이나 실제 인간의 심리나 사회 구조 등의 본연의 그런 것들을 더 본질을 인간 사회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글을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